하면 되죠, 이제.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대륙별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로 발표 진행할 건데요. 오늘 아프리카 세션에서는 가나, 우간다를 갈렙의 윤상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시고 KDS의 전홍민 본부장님께서 모잠비크 사례를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먼저 윤상철 대표님께서 가나랑 우간다 각각 한 국가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A 같은 경우는 갈레벤 컴퍼니 끝나고 한번 Q&A가 있을 시 한번 받고 그 다음으로 KDS에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한번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갈레벤 컴퍼니 윤상철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가나, 우간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을 했고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발표하지 않고 혼합해서 한 15분 정도 이내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나 재원 도출 프로세스는 평가실에서 제공한 POR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고 다만 몇 가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추가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요 제언사항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나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나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보건의료와 농촌개발 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두 개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들의 평가 결과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개 우스 클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2개 클러스터 외에 추가로 좀 더 분석을 통해서 공공행정과 기초교육이 앞으로 코이카가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브랜딩 잠재력 지수와 우수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초보건의료, 농촌개발, 공공행정, 기초교육 이 4개를 우스 클러스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개의 우스 클러스터 중에서 우리가 원 니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좀 더 생각을 해봤고요. 가나가 앞으로 어떤 발전의 경로, 어떤 발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지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의 전개 과정과 클러스터가 잘 부합하는 그러한 클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각각의 클러스터가 그 나라에서 현재 우리의 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코이카가 그 국가에 투자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초기 시점에 있든지 아니면 좀 더 집중적인 투자 시점에 있는지 아니면 철수나 회수하는 시점에 있는지 하는 이러한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그 클러스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포트폴리오 조정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 4개의 우스 클러스터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시나리오 1에서는 지금 가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나의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주요한 이슈인 지역 간 격차 감소가 좀 더 잘 이루어졌다면은 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농촌개발과 공공행정 거버넌스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러한 시나리오 1에 가장 잘 부합하고 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식의 결론을 도출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시나리오 2처럼 성장은 하지만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좀 더 심화된다면 농촌개발 외에 기초교육이나 보건의료를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 환경에 보다 부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공주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러한 산업 육성 중심의 공공행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이러한 성장 시나리오에 부합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에 4개 우수 클러스터를 선정한 이후에 이러한 시나리오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가장 잘 부합하는 클러스터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농촌 개발을 원리드 프로그램으로, 또 기초보건 쪽을 원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드 프로그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고, 여러 사업 구성 요소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분야와 또 앞으로 이루어질 분야를 고려해서 하이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드렸고, 또 지역도 남부라든지 중부 지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으로는 칩스 강화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고, 여러 가지 사업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가나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어프로치를 취했고, 클러스터 평가 결과는 A 영역에 4개의 우수 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초보건의료에 굉장히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농촌개발과 농업가치사슬 개발이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4개의 우수 클러스터를 선정한 이후에 동일하게 우간다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를 해봤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로 농촌개발, 농업가치사슬 이 2개가 좀 더 통합된 프로그램을 원리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기초보건의료 클러스터를 원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간다의 원리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농산업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X축 같은 경우는 사업의 구성 요소들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나 역량 강화, 제도 시스템 구축을 좀 구분해 본 것이고요. Y축은 우간다의 내셔널 프로그램 중 농산업 프로그램의 일종의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약간 순서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생산량 증대부터 해서 수확후 관리라든지 가공 분야, 그 다음에 마켓에 대한 이야기, 금융에 대한 목표, 그리고 제도적 역량. 이렇게 X, Y축을 놓고 각각의 정책 수단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1, 2, 3, 4, 5를 표현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주로 지원했던 분야에 대한 목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산업화 프로그램들을 원리드 프로그램으로 계속 육성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향후의 사업 구성 요소들은 가능하면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업의 구성 요소들을 좀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기초보건 개발협력 플랫폼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고, 그 대안은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산업인적자원 개발 분야를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와 우간다 모두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또한 앞으로 이 나라들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시나리오를 모색해 봤을 때 농산업화, 농업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의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서포트하는 게 원리드 프로그램에서 적정하겠다는 것이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 문제라든지 차별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초보건 분야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어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가나와 우간다 모두 공통적인 요소들이고요. 저희들 이번 분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들은 원조 일치가 체계화되어 있는 클러스터들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평가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더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테면 우간다 같은 경우 이러한 국가개발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클러스터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했을 때 렐러번스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나오고, 또 성국에서도 그러한 평가들을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원조 일치 체계화를 위한 보다 더 좀 더 구체적인 플랜들이 거기까지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요 제언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대화 활성화 이슈들이 많이 제공이 되었는데 지금 뭐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하지만은 SWG라든지 BPG라든지 이러한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또 공유국과의 대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 니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사무소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대화 활성화 부분에서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게 저희들의 평가고 그러한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대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그 과제들을 제언을 드렸고 특히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무소의 소장님, 부소장님 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스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 코디네이터 현지 직원들의 스포트들이 또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도 정책 대화 활성화 또는 이런 스트래티직 워킹 그룹에서 코이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대표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코이카 전체적으로 좀 더 리워드를 하는 여러 가지 사무소의 평가 지표로서 또는 개인 평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것은 수응국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이름이 아프리카 세션으로 붙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프리카가 남미나 아시아보다는 훨씬 더 수원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ODA 지원을 받아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워킹그룹의 이슈라든지 또 팔러시 다이얼로그의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수응국 시스템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은 잘 세팅이 되어 있고 뭐 국가별 상황은 다 틀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ODA의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가나, 우간다 모두 수응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을 드렸습니다. 가나 같은 경우는 칩스 플러스 사업에서 수응국 시스템 활용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효과를 받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에 대한 경험들도 있고 또 가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지속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응국 시스템 활용 경험이 전혀 없고 우리 코이카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우간다 정부는 타 정부와 수응국 시스템 활용 사업을 꽤 많이 해봤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를 저희 평가팀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가능하면은 수응국 시스템 활용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1단계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사업을 잘 운영한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는 그들이 직접 수응국 시스템 활용을 하게 함으로써 좀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설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 그 이슈로서 제공한 그 제언으로 제시한 것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이슈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정책 대화 이슈라든지 수응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인력 충원이 제일 좋은 해결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PMC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별도의 자문 용역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코피아라든지 또 코피 등의 기관들과 좀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보완 장치들을 통해서 각 분야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또 하나 제언을 드리는 내용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저희들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 니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을 결국은 그동안 코이카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분산돼서 다소 분절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 영역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왔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다음 스텝이 필요한데, 즉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그래서 개념화를 좀 시켜본 것이 그 가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를테면은 보건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개념적 구조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하나의 사업이 우리가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뭐 대략 10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원 액티브 프로그램에 원 리드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다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 한 3개 정도의 사이클이 앞으로 운영될 거다 하는 장기적 관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1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사이클 2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사이클 3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각의 사업의 목표들을 이를테면은 그걸 이제 저희들은 Y축의 클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이 뭔가 처음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은 보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고요. 또 주요한 그런 기초 관계를 네트워킹을 하는 단계가 보통 1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진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전하고 확산하는 이러한 클래스 2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이클 3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고도화되고 정착되는 클래스 3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특정 원 리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15년 정도의, 뭐 앞으로 한 5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3단계 사업을 구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정도 수준의 효과를 내겠다 하는 이러한 중장기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잘 수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보면은 꽤 오랫동안 투자를 했지만 뭐 대체로 클래스 1, 2 사업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도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미리 사이클 2와 사이클 3 사업을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이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과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들이 근본 가나, 우간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고 또 올해도 역시 반영이 된 것이 코이카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원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원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수원국의 SDG 달성에 기여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끌고 가려면 결국 이 원리드 원 액티브에 대한 중기적, 중장기적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 15년 정도의 사이클과 클래스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선택된 원리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비전이나 목표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코이카에게 굉장히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전문성 확보를 토대로 수원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원조일치 체계와 정책 대화 활성화, 그리고 수원국 시스템 활용이라는 이러한 정책적 수단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들의 역량을 올려주는 이러한 방식들의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저희 팀이 가장 많이 느낀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저희들이 가나 우간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느낀 주요한 시사점, 또 저희 나름대로의 코이카에 드리고 싶은 제언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원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3사이클 3클래스라는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해가는 그런 과정을 코이카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할 것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자 대표님 말씀 그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Q&A나 뭐 궁금하신 거나 혹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채팅이나 또 직접 발언 등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채팅창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많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보고서로서 가나나 우간다나 아프리카 쪽의 평가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이 국별 프로그램을 플랫폼화해서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나 이런 혁신 사업이나 그리고 연수 사업이나 봉사단 사업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현장이나 또 그 면담이나 현지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언해 주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평가의 구체적인 과업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면 국별 프로그램을 협력 그 플랫폼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상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물론 저희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소위 우리 코이카의 여러 모달리티들이 국별협력사업, 뭐 민간협력사업, 연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통일된 목표, 하나의 집중된 목표를 향해서 통합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거고 원칙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꽤 까다로운 문제고 실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반론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요걸 약간 평가할 때 톤을 많이 줄여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현실적 어려움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인식해서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국별협력 사업이야 우리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협력 사업이나 또 CTS라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의 사업을 원하지만 결국 그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쪽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뭐 그걸 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바텀업대로 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탑다운과 바텀업이 기본적으로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표현이 아니고 탑다운에 있으면 또 바텀업대로의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고 또 실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제언 드리고 또 코이카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은 두 가지 단계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 있다면 코이카 입장에서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이 일단 선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뭐 일테면 사이클 3 클래스 정도의 중장기 플랜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나 여러 NG 그 외의 기업이라든지 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나에서 우간다에서 향후 10년간 뭐 이러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분야에 대한 준비들을 좀 더 해주시고 향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 지금 우간다 사무소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좀 언급되어 있는데 우간다 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러한 일종의 그 정책 대화 같은 우리 일종의 마케팅 대화를 좀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이 되는데 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쨌든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걸 같이 통합한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계속 시도는 해야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시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코이카가 각 국가별 전략을 명확한 다음에 사무소에서 또 본부에서 시민사회나 또 주요 국제기구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플레이어들과 끊임없이 우리의 전략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주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이슈를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접근될 때 결국에는 코이카 내부에서 먼저 전략이 서고 그리고 내부에서 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명확하게 민관협력 사업이든 혁신 사업이든 그것이 프라이어리티로 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맞닿아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KDS의 전홍민 본부장님께서 저희 모잠비크 사례에 대해, 탄자니아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원래는 이제 KDS에서 탄자니아랑 모잠비크 두 가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모잠비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셔서 미리 오전 세션에서 이미 발표를 진행하셨던 관계로 오늘 지금 대륙별 세션에서는 탄자니아에 대한 평가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를 맡은 KDS의 전홍민입니다. 오전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또 평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 특히 좀 기여를 좀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탄자니아 사무소에서도 어규철 소장님과 백기현 부소장님, 보지은 부소장님 등 이렇게 또 많이 좀 기여를 좀 해주신 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 평가팀 10분의 연구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줌으로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이진 교수님, 곽주현 교수님, 또 이제 이명란 그 팀장님과 또 저희 KDS 분들 많이 들어와 계셔서 아마 Q&A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개요와 결과 그리고 교훈 및 제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평가 개요는 대부분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이거는 좀 넘어가고 바로 평가 결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는 이제 지원 규모와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서 총 9개로 구성을 했고요. 교육 분야의 경우는 초, 중등 교육과 기타 교육, 또 보건 분야의 경우는 기초보건 및 식수위생과 모자보건으로 구분하였고 이후 공공행정, 농업개발, 산업기술 에너지, 환경보호,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우수도 및 브랜딩 잠재력 평가에 따른 매핑 결과입니다. 우수도와 브랜딩 잠재력이 높은 A 분면에는 초중등 교육, 모자보건, 기초보건 및 식수위생이 클러스터가 위치했고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X축과 Y축의 중위값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4개 클러스터의 경우 지원 규모나 우수도, 브랜딩 잠재력이 모두 높아서 우수 클러스터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수도가 최상위권이고 수원국 개발 니즈가 높으며 기존의 성과와 공유국 내 인지도가 높은 모자보건 클러스터를 리드 클러스터로 또 브랜딩 지수가 최상위권이고 역시 수원국 니즈가 높고 효과적인 멀티바이브 사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초중등 교육 클러스터를 액티브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보건 및 식수위생 클러스터의 경우 사업 분야와 지역이 분산되어 집중이 어렵고 또 모자보건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략 클러스터에서 제외하였고 농업 개발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CPS상 중점 분야가 아니며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 클러스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클러스터별 CMM 분석 및 성과관리 준비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드 클러스터로 선정된 모자보건 클러스터입니다. CMM 분석 결과 코이카 프로젝트는 시설 개선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인지 변화나 행태 변화 관련된 사업 요소가 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클러스터가 멀티바이 및 NGO 등 현지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를 위한 사무소 역량, 즉 조달, 회계, 법무 등에 대한 지원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클러스터로 선정된 초중등교육 클러스터입니다. CMM 분석 결과 코이카에서는 특히 여성의 낮은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중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육 전문가를 채용, 성과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 연례회의 및 공효국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원조 조화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평가 결과에 근거한 교훈과 제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훈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는 원조 조화 기반 현장 중심형 사업 발굴 사례입니다. 잔지바르 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월드뱅크와의 원조 조화를 기반으로 사업 디자인팀을 구성해서 현지 맞춤형으로 사업이 구성됨과 동시에 양 사업 간 시너지 및 상호 보완성이 높게 기획된 점을 성공 사례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건 분야에서 그 프로그램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통한 브랜드 강화 사례입니다. 코이카에서는 이례적으로 보건 분야 공동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회계감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서 보건 분야 주요 공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또 전담 전문 조직의 설치를 통하여 자체적인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의 모자보건 전략을 수립하고 또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원국 및 공여국 내 확실한 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보건 및 교육 등 전략 클러스터에서 활발한 공여국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수원국 및 공유기관 내 코이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교훈으로는 보건 및 교육 등 전략 클러스터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사업 발굴, 기획, 관리 또 지식 공유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인적 역량을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지에 오랜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들인 유니세프, UNFPA와의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제언으로서 첫 번째, 탄자니아 지원 규모를 1,200만 불, 연간 1,200만 불 규모 수준에서 1,500만 불 수준으로의 증대를 제안합니다. 탄자니아는 모범적인 수원 국가로서 다양한 모델리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또 코이카, EDCF, 코피의 원루프를 통하여 무유상 연계 사업 발굴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러스터별 비중을 리드와 액티브 클러스터 중심으로 조정을 제안합니다. 기존 분야별 지원 비중을 리드 클러스터, 모자보건의 이제 기초보건과 식수위생까지 포함할 경우 한 50%, 액티브 클러스터, 초중등 교육을 25%, 기타 25%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별 비중에 대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기존 유형별 지원 비중을 국별협력사업 40%, 봉사단 15%, 질병기금 15%, 민관협력 15%, 연수생 10% 수준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성과 관리에 대한 제언입니다. 네 번째로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에 대한 별도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제안합니다. 별도 자치권과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잔지바르의 경우 협력 파트너, 법규, 행정 절차 등이 본토와 상의하기에 잔지바르 지원을 위한 중점 분야, 전략, 사업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탄자니아 정부의 사업 참여 권한 및 범위 확대를 제안합니다. 탄자니아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에 따라서 PBA나 스왑 등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에 있어서도 참여, 자율성, 권한, 역량 개발 등에 있어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클러스터별 삼각구도 인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전략 클러스터에 대해 코이카 사무소 실무 책임자, 담당 코디네이터, 현지 전문 인력의 삼각구도 인력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커리어 패스를 개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7번째로 그 홍보 현지화 및 체계화를 통한 코이카 브랜딩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지 홍보 담당자 지정 및 관련 성과 지표 마련, 현지 에이전시와의 협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코이카 CP 소개 및 리드 액티브 클러스터 별도 섹션 마련 등 현지 수요자 중심의 사무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브랜딩 강화를 제안합니다. 8번째로 참신한 사업 개발과 지식 공유를 위한 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간 협력체 구축과 온 오프라인 미팅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참신한 사업 개발과 성과 사례 공유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사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제안합니다. 예산 배정 등을 통해서 현지에서 법무, 계약, 세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무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사업 추진 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활한 성과 관리와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탄자니아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조금 가볍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조금 보고서에는 이미 상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원국의 탄자니아 정부의 일정 부분에 참여나 권한이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영국이나 월드뱅크 사례 같은 것들을 참조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현지 인력이나 뭐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수원국의 역량 강화, 그리고 수원국 정부와 어떻게 하면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이런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그 평가단 연구진분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월드뱅크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기획된 이제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의 이제 중등교육 질 재고 사업을 관련해서 이제 현지 정부랑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현지 국제기구들하고 원조조화를 기반으로 후속 연계 사업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월드뱅크 사업은 이제 차관 사업이었던 성격도 있고 또 그 많은 원조 기관들이 양자형 사업도 하지만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수원국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원조 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코이카 사업도 선행했던 월드뱅크 사업과 유사한 모델리티로 가는 거를 그 나라 정부에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모델리티를 이제 코이카에서는 양자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또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수원국에서 뭐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아마 좀 제도적이거나 이 규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제 현지화된 사업을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제 원조기구들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현지 인력 강화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우수한 분야 전문가들이 많아요. 현지 직원들도 있고 국제 전문가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들어와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계약을 리뉴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무소 내에 특정 분야를 맡은 정규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으로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경력도 개발이 되고 역할과 권한도 좀 강화가 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좀 중심으로 한 그런 좋은 사무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네, 다른 저희 전문가분들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추가 멘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요 정도로 이번 발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대륙별 세션을 끝나고 저희가 이 아프리카실에 있으신 분들은 중동 중앙아실로 방을 옮기셔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한 실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시고 지금 저희 여기 채팅창에 보시면 줌 회의 참가라고 중동 중앙아라고 보이실 건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넘어가시면 되시고 여기는 이제 평가팀께서 가시는 것은 아니시고 이제 코이카 직원분들께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사를 드리면 되나요? 네. 네. 제가 많이 미숙한데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